자, 고3 18년 10월 학평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선 86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정답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지문도 안 보고. 아, 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휘적인 측면이니까 아예 그냥 제껴놓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사실 내 기준에선 첫 번째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와 범죄 억제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를 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 억제 비용 최적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이 되니까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형사제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사제재에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억제해야 되냐, 얼마나 억제해야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단 맨 마지막 보면은 형사 제재의 다양한 기능 중 범죄 억제 기능에 한정해서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순위입니다. 이 순위. 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범죄 억제 비용에서 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형사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수준이 범죄의 엄격하고 엄격할수록 최적은 아니라고요. 효율적이어야 최적이라고. 최고로 효율적이어야 최적이라고.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모두 처벌하는 게 효율적인가? 효율적이 아니다. 효율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최적의 형사제재 수준까지 보셔야 돼요. 최적의 형사제재 수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보면은 A부류, B부류, C부류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구분을 해보면은 A부류의 행위는 행위자의 이익이 더 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제껴놓고요. B부류와 C부류를 처벌할 것인가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걸렸을 경우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억제가 되겠는가 이것으로 억제가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A부류와 B부류가 있는데 이 둘을 모두 억제하려면은 7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4만 들여가지고 A는 억제하고 아니다. B랑 C죠. B랑 C. B부류는 억제하고 C부류는 억제되지 않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다시 읽어봐요. 모두 처벌할 때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두 처벌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처벌의 개념도 좀 그렇거든? 너무 좀, 에, 이거 너무 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게 했을까? 지금 처벌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고 있죠, 또. 처벌 이야기는 또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순이라는 거야. 지금 보면 처벌을 봐봐요. 처벌을 B랑 C에 대해서 억제는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B랑 C 둘 다 억제, 그러니까 기대 제재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걸렸을 때 이만큼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제재라는 것은. 그쵸? 비효용의 최대치만 없애면은 기대 제재가 되는 거죠. 제재로 인해 핵이냐에게 기대되는 비효용. 비효용이 뭐야? 처벌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얘네 둘 다 기대 제재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사예요. 사라는 것은 B라는 녀석도 C라는 녀석도 내가 걸렸을 때 사만큼 손해보는구나. 사만큼 벌 받는구나 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처벌을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둘 다 한다는 거죠. 잡혀가 안 잡히가 어쨌든 잡히면 처벌한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둘 다 결국 처벌을 하니까 A와 B와 C 중에서 B와 C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니까 처벌을 한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모두 처벌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영의 제재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영의 제재가 뭐예요? 처벌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요. 지금 설명하면서도 왜냐면은 왜 어려워지냐면은 지금 처벌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처벌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들어가? 처벌은 이 다음 문단부터 들어간단 말이야. 응?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모두를 처벌한다 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여기도 역시 제재 확률, 처벌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깔고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려웠냐면 앞에서 요, 요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안에 범죄의 엄격한 억제라는 말 안에 범죄를 엄격함, 가장 완벽하게 억제했을 경우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여기 이 다음에는 다시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냥 설명을 이어가니까 당연히 1번 선지 내용을 여기 뒤에까지 뒤를 아무리 읽어도 찾기가 힘들지. 요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3순위라는 겁니다. 그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어휘적인 측면입니다. 1순위는 어휘적인 측면인데 지금 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쵸? 최적. 최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네? 한번 같이 검색해 볼까요? 최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강사가 나와. 최적. 최적. 보시면은 여기 안 보이죠? 가장 알맞은.
알맞다라는 것은 뭐죠?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최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가장 알맞음인데 알맞다의 뜻은 뭐죠?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다.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다. 뭐예요? 넘치는 것도 그 위가 있고요. 모자란 것도 그 아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 사실 이 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게 그거예요. 적절한, 가장 적절한 지점이라는 거지 가장 극단에 치우친 지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래서 최적은 일반적으로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닙니다. 오케이? 경제에서 우리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죠. 수요 공급 곡선을 하나만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여기 이거 말고 그냥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볼게요. 수요 공급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최적점은 어디죠? 최적점은 어디예요? 최적점은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E일까요? 누구나 다 B라고 할 겁니다. B. 그쵸? B. 여기 가격 그리고 수량입니다. 가격이랑 수량 축이죠. 최적점이 해서 여기가 균형점이라고 해요. 균형점이라고. 뭐 이퀄리브리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격상에서나 지금 요 라인인데 가격상에서나 수량상에서나 이 그래프 위에 이 균형점 위아래 수준의 상황들이 존재하죠. 그쵸? 존재하지만 최적점이 아닌 거죠. 최적점은 이거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최적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인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총비용 최소화 방향의 이야기예요. 이런 방향.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적 억제 수준은 모두 처벌해라는 말이랑은 정말 어폐가 있다 라고 보시고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건 좀 힘들겠죠. 다른 선지도 한번 볼까요? 이번 선지 봅시다. 이번 선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2번 선지.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 예방 쪽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범죄 예방.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한 수단이 된다. 너무 쉽죠? 그쵸? 1번 선지에서 뒷부분 읽었을 때와 그것보다 너무 쉽죠? 하지만 1번 선지에서 여기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 억제에 비효율적이 된다. 범죄 억제가 최적 억제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1번 선지의 답의 근거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사실은 순서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번 선지. 어떤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대한 정보가 완전할수록 효율적으로 보시면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를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이 3번 선지의 근거 부분인데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먼저 걸러내는 거에 우선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완전한 정보일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깔끔하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데 돈이 안 들어가겠죠. 바람직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은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 처벌을 무겁게 하는 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는 갑자기 이제 슉 날아갑니다. 갑자기 슉 날아가서 사실 그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간접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최적 기대 제재는 4인데 5가 사실 처벌이 더 큰 거잖아. 그쵸? 그런데 5가 아니라 4를 잡았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것도 정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부분은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면은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선호적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처벌될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높이는 것. 그래서 1번 선지 이야기를 방금 전에 지금 여기를 처음 봤는데 여기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처벌 확률과 처벌 강도라는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처벌 확률과 처벌 강도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벌 확률과 처벌 강도를 잘 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모두 처벌은 뭐예요? 처벌 확률을 100%라고 해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될 경우에 처벌 강도는 낮아지겠죠. 온 국민이 이런 잘못을 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처벌받는다면 처벌 강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처벌 확률 100% 만드는 건 너무나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 국민 숨어가지고 노상방뇨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산속에서 숨어가지고 오줌 싸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새벽 3시에. 그쵸? 그래서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 이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을 보기 어렵다. 여기에 사실 위험선호적 행위자를 예시를 들면서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쉽죠. 그쵸? 사실 1번 선지도 쉬웠어야 됐어요. 이제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5번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그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만 이득이 더 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쵸? 그리고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에 끼친 손해가 이득보다 더 큰 것이죠.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형사제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